비상계엄 사태 법적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은 길지 않고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내란죄에 해당됩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건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예.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는 단계여서요. 그 내란죄 인정을 위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예. 그것하고 폭동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인 그 국회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가? 예.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조금 불리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을 추론하기에 좀 합당한 그러한 진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이제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 의원들이 이제 그를 단순히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예. 이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이제 국회의원 150명 이상인데요. 예. 그 150명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의원들을 끌어내서 이제 감금해라 이런 어떤 그 지시를 받았다는 어떤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은 국회 권능 행사를 이제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우리가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그런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란죄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그때도 이제 헌법기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든 이게 무력화시킨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아니었나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 그 내란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예. 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행 행위는 폭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란죄 혐의의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폭동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혹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요. 국회의 그런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즉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할 의도가 있었던가. 이것이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 못하게 하려고 할 의도가 있었던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너무 사안이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긴급 체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긴급 체포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게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제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 이제 상당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굉장히 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구속영장을 기다리면 뭐 어떤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아주 긴급하게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후 영장을 이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긴급 체포보다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어떤 제대로 된 수사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이제 다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옥중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이건 대통령의 사고와 거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누가 됐든 국무총리가 대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 긴급 체포됐다가 바로 석방이 됐다. 예. 이런 거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유치장에 이렇게 수감돼 있다, 유치장에 뭐 잠시 갇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죠. 48시간까지는 그 체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고 바로 석방되는 경우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냥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구속 기소가 됐다. 이랬을 때는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장기간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는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근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유죄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특히 징역형, 금고형 이상의 어떤 그런 판결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통령 유고 중에서 권위가 아니라 예. 사고로 보고 예. 그래서 그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위하고 사고하고가 좀 어떻게 다른? 권리는 일시적인 거고 사고는 조금 장기적인 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반대인데요. 예. 반대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좀 정확히 설명드리면 대통령의 유고에는 권위와 사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위는 그 대통령직이 공석이 됐거나 공석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의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사망했다든지 자진 사퇴했다든지 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에 의해서 파면이 돼가지고 직을 상실했다든지, 예. 혹은 당선 무효형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직을 상실했다든지, 혹은 뭐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이것이 소생하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든지. 예. 이럴 경우를 우리가 권위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도 권한 대행을 하는데 다만 이렇게 됐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대선을 실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60일 이내에 하는 거, 그게 그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의 권리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된 거를 가정을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예. 원래는 7인 이상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6인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 민주당이나 지금 국회에서는 긴급하게 지금 헌법재판관을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법리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그 효력 정지 가처분에 의해서 효력 정지된 것은 그 심판 정족수가 아니고 심리 정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열어서 심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리를 여는 것 자체는 그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지 심리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6인 이상이 출석해도 그 심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정 종족수는 심판의 종류마다 다른데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예. 이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6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를 열 수 있으니까 예. 지금 현 상태에서도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예.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6인 체제로 해가지고 결론이 뭐 파변에 이르든 기각이 되든 간에요. 그 찬성하는 쪽의 국민이든 반대하는 쪽의 국민이든 누구도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예. 그 정당성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우리가 그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아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통위원장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신청한 그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에서도 심리만 하고 결정은 하지 않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예. 결정문에 썼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가 지금 속도를 내서 재판관을 그 예. 헌법재판관 9인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